자, 두 번째, 포커스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커스는 뭐 사진도 많이 하고 하셨기 때문에 잘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사진에서는 없는 비디오 캠코더만의 포커스 이 맛이 또 있어요.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우리 초점인데 포커스를 맞추는 방법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두 가지 개념. 자, 어떤 개념이 있냐면, 자, 어떤 피사체에 내가 집중해서 저 피사체만 돋보이게 촬영하고 싶다. 그럴 때가 있고, 아니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두루두루 잘 포커스가 맞게 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 있고 그러겠죠. 그 경우에 따라서 포커스를 맞추는 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내가 어떤 피사체에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다. 그 주변에 좀 흐릿하게. 그럼 부각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야외에 나가면 웨딩 포토 촬영하신 분들이 이 포커스를 그 신부한테만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대폭만한 렌즈를 들고 와가지고 그놈을 따로 삼각대를 거기다 받쳐놓고 막 찍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도대체 뭘 찍길래 저런 대포를 갖고 와 찍는다냐? 그것은 포커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커스 때문에. 자, 이런 카메라를 사용을 하게 되는 이유도 이 렌즈에서 나오는 포커스 차이 때문에. 자, 어떤 경우냐면 자, 저기 있는 선풍기를 내가 집중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싶다 그러면 저 선풍기에 최대한 줌인을 합니다. 최대한 줌인을 한 다음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리고 줌을 쫙 빠져서 선풍기를 뭐 바스트나 웨스트로 딱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포커스는 세트하게 선풍기는 세트하게 포커스 맞는데 그 뒤에 벽이라든지 그 뒤에 있는 물체들은 약간 흐릿해져 있는 이런 개념. 이런 개념을 피사계 신도가 열다라고 이야기해요. 열다. 열다라는 이야기는 그놈만 맞고 그 뒤로 조금만 가도 맞진 않잖아요. 깊지 않고 열다. 이 표현이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열다라고 해야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피사계 신도가 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피사계 신도가 열다는 것은 그놈만 또렷하게 맞고 주변은 안 맞기 때문에 시청자의 시선이 그 사람한테 집중이 되겠죠. 돋보이는 촬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배가시켜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렌즈의 배율이에요. 렌즈의 배율. 자, 만약에 제가 저 선풍기를 그렇게 잡기 위해서 여기서 여기 정도 위치에서 저걸 줌으로 당겼다. 그리고 포커스를 맞추고 줌을 빠졌다. 그러면 피사계 신도가 이렇게 10개 안 나와요. 그 뒤 배경도 많이 포커스가 맞아버립니다. 렌즈의 망원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걸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저기 뭐 에어컨 정도 그리면 더 좋겠죠. 줌을 많이 써서 저놈을 확대를 했다. 그러면 망원을 더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피사계 신도는 얇아져요. 포커스가 딱 집중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캠코더를 손에 드는 작은 경량 캠코더만 쓰는 것이 항상 좋은 게 아닌 것이 뭐냐면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무겁지만 ENG를 들고 다니는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 캠코더는 포커스 렌즈가 1단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밖에. 근데 2바이가 되는 렌즈가 있어요. 2바이. 요거는 렌즈 가격이 거의 2배 이상 비쌉니다. 여기 스위치가 하나 있는데요. 그놈을 탁 올리면은 피사계 신도가 확 더 얇아져요. 망원이 더 배율로 확 늘어납니다. 망원 배율 자체가 늘어나요. 그래서 피사계 신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망원 배율도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그 2바이 때문에 똑같은 렌즈가 2바이가 장착이 되면 요만큼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방송국 기자들 카메라 보면 렌즈가 별축스럽게 길게 보이죠. 그 이유가 2바이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놈을 딱 올리면 망원 배율이 확 늘어나면서 확대가 더 많이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얼른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게, 축구장에서 골대 앞에서 선수들이 막 볼을 다투는 그런 헤딩 장면이 딱 나오는 사진을 탁 찍어 놓은 게 있잖아요. 그것은 축구장 안에 들어가서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밖에서 찍어야 되니까 렌즈가 커야 되겠잖아요. 축구장이나 야구장에서 사진 찍는 사람도 뭐 대포 갖고 찍잖아요. 대포로. 그럼 당연히 그 선수를 먼 거리에서 당겨야 되니까 대포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렇게 찍어 놓으면, 그렇게 해서 찍어 놓으면 선수들은 세트돼요. 생동감 있게. 땀 튀는 장면까지 촬영이 되죠. 근데 그 뒤에 관객석들에 있는 관중들은 어때요? 흐릿해갖고 있는 돈 많은 돈이 관객들이 있다, 이 정도만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그 사진에서 시청자의 눈은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선수에게만 집중이 되는 거죠. 이러할 때는 방금의 포커스 맞추는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때도 우리가 이 경우에 이렇게 찍어야 되겠다. 이제 답이 나오시겠죠. 두 번째 개념은
집중하지 않고 피사기 심도가 깊게 촬영할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수업하는 우리 장면을 스케치하자. 근데 신철원 원장님한테 포커스 줌 당겨갖고 포커스 맞춰버리면요, 요 앞에 계신 분이나 저 뒤에는 좀 흐릿해져 버려요. 그러겠죠.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사이즈, 원하는 사이즈를 미리 잡아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냥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피사기 심도가 깊어져갖고 여기도 맞고 뒤도 맞고 두루두루 맞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줌이 들어가 버리면 포커스가 싹 틀어져 버려요. 포커스는 줌이 망원이 더 들어가면 틀어져 버려요. 근데 맞춘 상태에서 뒤로 나올 때는 틀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죠. 네.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방법은 최대한 줌인을 한 상태에서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줌이 나오나 더 들어가나 포커스는 항상 맞아져요. 항상. 근데 방금 두 번째 방법은 원하는 사이즈를 잡고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뒤로 나오는, 줌 아웃돼서 나오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줌이 더 들어가 버릴 경우는 포커스가 틀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수동 카메라에 숙달이 되려면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딱 잡았어요. 포커스를 얼른 맞췄어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줌이 들어가야 될 때도 있어. 줌이 서서히 들어가면서 포커스 링을 살짝 돌려가지고 뷰파인더를 보면서 포커스를 맞춰가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그것을 혼자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숙달도 많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영화 촬영할 때 보면은 촬영 카메라면은 카메라 감독은 여기만 쫙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옆에서 조수가 포커스를 아까 테스트를 합니다. 아, 이 2m 거리에서 3m 거리로 쫙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미리 측정을 해요. 측정을 해가지고 카메라 감독이 오케이 하면 여러분을 보조가 여러분을 쫙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거기 촬영 2명이서 하는 거예요. 2명이서. 사실은 2명이 아니라 좀 이따 뭘 하나 더 배우면 촬영 3명이서 하는 겁니다. 3명이서. 카메라 안 떼가지고. 자, 그것이 바로 포커스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쩔 때 첫 번째 방법을 써야 되겠구나, 두 번째 방법을 써야 되겠구나, 이해하시겠죠? 네. 통상 우리가 사진이나 비디오를 찍으면 야외 가서 이제 아무 생각 안 하고 촬영을 하면요, 얘들한테 꽃이 막 있어. 자, 촬영하게 한번 써봐. 그러면 얘들은 대부분 꽃밭 안에 들어가고 딱 앉습니다. 그러면 피사기 심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얘도 보이시고 꽃도 보이시니까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꽃밭이 쫙 있다 그러면 아이는 여기다 세워야죠. 여기다가. 그리고 나는 저만큼 가가지고 망원을 확 당겨야 됩니다. 아이 얼굴을. 그러면 줌을 최대한 당겨서 포커스를 딱 맞춰놓으면 어때요? 애기는 뚜렷하게 나오고 뒤에 꽃밭은 은은하겠죠. 그러면 보는 사람이 와, 꽃이 이쁘구나 이게 아니고, 야, 애기가 참 이쁘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꽃밭에 가서 앉아있는 것을 줌 당겨가지고 포커스 맞추고 했다, 최대한 당겼다, 그래도 보는 사람은 와, 꽃밭 좋네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겠잖아요. 피사기 심도가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저 배경하고 분리가 돼야 된다. 네. 포커스를 조절할 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두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포커스인데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까지는 사진하고 똑같아요. 근데 사진에서는 낼 수 없는 또 다른 어떤 맛을 비디오 캠코더에서는 포커스를 가지고 낼 수가 있다는 건데, 그건 뭡니까? 포커스의 이동. 포커스의 이동을 우리가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텔레비전 화면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뉴스 할 때, 뉴스 뭐 중앙뉴스 끝나고 지방뉴스 넘어갈 때 자연 영상 같은 거 한번 딱 나오죠. 계절적으로. 이럴 때 보면 겨울에서 봄이 오고 있다. 봄이 오고 있다. 그러면 살얼음이 있고 그 살얼음 밑으로 물이 쭉 흐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더니 포커스가 싹 변하더니 살얼음 쪽은 흐릿해지고 그 위에 개나리 잎으로 포커스가 싹 넘어가는 그런 화면 많이 보시죠. 이거 초범되면 그냥 대표적으로 나오는 화면이에요. 텔레비전에. 또 그거구나. 지겹다. 이럴 정도로. 그거 바로 포커스 이동인데, 사진은 한 컷도 탁 찍어야 되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비디오는 그런 연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포커스 이동. 자, 이런 경우. 자, 여성, 남성 둘이 마주봐 보십시오. 이렇게. 네. 자, 우리 그만 헤어져. 대사 한번 해보시죠. 우리 그만 헤어져.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 자, 제가 여기서 촬영하면은 여성분의 얼굴 뒷부분에서 반대편에 남성분의 얼굴을 찍을 수가 있겠죠. 자, 이걸 여성분의 얼굴, 이 어깨 너머로 남성분의 얼굴을 잡는 것을 오버숄더 샷이라고 해요. 네, 어깨 너머 피사체를 잡는 거예요. 오버숄더 샷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여성분의 어깨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가 남자가 우리 그만 헤어져 할 때 포커스를 싹 돌리면 남자 쪽으로 포커스가 딱 넘어가겠죠. 이런 변화, 가령해준다면 이럴 때 그런 연출을 할 수 있다. 제가 한번 해보죠. 자, 이쪽 뒤로 한번 오셔서 한번 봐보십시오. 자, 포커스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자, 1번이 저거죠? 그러니까 클로즈 해가지고 최대한 줌인을 해서 맞추고 망원 줌아웃. 상태에서 줌아웃 한다는 게. 예. 자, 길거리에서 인터뷰를 하자. 당연히 1번 포커스 맞추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예. 그러면 사람한테 포커스를 맞출 때는 어디에다가 맞춰야 될까요? 눈. 예?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사람을 촬영한다. 어디에 맞춰야 돼? 얼굴 어디에다 부위. 최대한 줌을 얼굴 부위. 얼굴. 어떤 사람은 가슴에다 줌을 포토샵. 자, 저희 진짜 봤어요. 아, 예전에 그러면- 카메라 중에 하나가 여자 그 리포터를 데리고 촬영을 다녔는데 꽉 포커스 맞추라고 가슴에다 줌을 해놓고 지 혼자 씩씩거리고 웃으면서 포커스 맞춰. 왜 그렇게 불량한 놈. 딴 사람 모르지. 거짓말 하지. 사람을 맞출 때는 요 눈썹 미간 있잖아요. 아. 여기에다 최대한 줌을 하면은 이 눈썹이 털이 세트하게 나옵니다. 아. 맞추기가 쉽죠. 그리고 거기가 포커스가 딱 맞아야 돼요. 망원 배열이 많이 들어간 경우는 눈썹은 맞았는데 머리 있는 데는 살짝 안 맞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항상 줌을 할 때는 눈썹에다 줌을 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게 가장 좋다. 포커스 이동이 어떨 때 필요하다 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때 포커스 이동을 써보면 좋겠다 그런 상황이 종종 나와요. 그럴 때 한 번씩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고요. 아까 두 명이서 찍는 것이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어떤 액션을 준비하는데 아까 여기서 3m에서 5m 거리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카메라 감독이 신호하면 옆에서 보조가 5m 거리까지 샥 돌려주는 거예요. 줌 그립을 사용하는 경우는 포커스 그립을 같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줌 그립은 뭐냐면 여기에서 줌을 할 수 있도록 케이블이 여기에 딱 연결이 돼요. 이게 이제 렌즈 보면 연결한 데가 있어요. 여기다가 딱 연결을 하고 연을 쫙 누르면 줌이 되는데 이쪽 손잡이 여기 지금 손잡이 안 달았죠 제가 불편하니까 이쪽 손잡이에는 포커스 그립을 답니다. 포커스 그립은 여기에 딱 연결해서 여기에 맞물리게 돼 있어요. 기어에 여기 바퀴가 기어가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포커스 그립을 이렇게 돌리면 포커스가 조정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파인더를 세워놓고 그런 걸 보고 줌, 같이. 포커스 같이 해주는 그렇게 합니다. 자, 포커스 이동에 대해서 이해하셨죠? 네.